바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더 스칼렛 집시를 다 마쳤는데 좀 더 이 작품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진도로 나가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구절을 이제 강조를 했었죠. 어, 그 그러니까 이 시인의 그 생각이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 중기 뭐 한 1850년대, 60년대 이제 그 즈음부터 어떤 그 산업화 또 자본주의의 그 발전에 힘입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던 라이프, 이 마던 라이프가 그때 처음 이제 생겨나기, 그러니까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매튜 아놀드는 그러니까 이 마던 라이프를, 그러니까 이 근대적 삶을 질병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그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증상들을 갖고 왔다. 그래서 strange 한 거죠. 그러니까 낯선 이상한 질병인 거죠. 그리고 이 마던 라이프의 그 증상들은 그러니까 sick, hurry, divided aims, heads overtaxed, palsied hearts.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병적으로 서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바빠요. 그러니까 늘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지 않은 시기가 딱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늘 마음이 바쁘고,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남아돌면 불안한 거죠.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닌가. 응? 남들은 다 지금 정신없이 그러니까 허리 하고 있는데,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 목표들 사이에서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튜 아놀드가 유일하게 이탈릭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thou hadst 그러니까 one aim, one business, one desire. 그러니까 삶에 그러니까 싱글리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 하나의 과업, 하나의 이 열망만을 갖고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에 반해 이 마든 라이프를 살고 있는 이 빅토리아인들은 너무나 많은 이 목표들 가운데 헤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늘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심장이, 그러니까 마음이 마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깊이 느낄 줄 모르고 감성이 사실상 죽어버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근대적 삶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그러니까 ripe, 그러니까 유행하기 이전에 너는 살아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너가 빅토리아 시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접촉을 하게 되면 이 병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러니까 fly, 도망쳐야 된다. 자, 우리와의 모든 컨택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환희를 느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이제 나이팅게일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황홀한 귀로 깊은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이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어라. 이제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키츠의 가장 유명한 시인 그러니까 오두토 나이팅게일 그 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칼렛 집시의 삶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Strange Disease of Modern Life 바로 위에 이제 스탠자를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hou through the fields and through the woods dost stray.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을 그러니까 stray 방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닐고 있는 거죠. 한가롭게. 그러니까 roaming the countryside, a truant boy. 이렇게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 시인이 스칼렛 접시를 그러니까 트루원 보이다. 그러니까 그 게으름 피우는 음? 뭐 아주 뭐 진지한 뭐 의미에서 게으르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트루원 보이다. 그러니까 서두르는 게 없는 거죠. 매사에. 그러니까 nursing thy project in unclouded joy. 그 순수한 기쁨 속에 그 너의 계획을 품고 있고 and every doubt long blown by time away. 어떠한 인생에 대한 그 회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런 그 스칼렛 집시의 모습과 대조되는 그 삶을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여전히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아놀드의 그 시각에 따르면 이제 우리 모두 사실 이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다. 예, 안 걸려 있는 사람이 뭐 없죠. 우리 모두가 사실 이 마든라이프라고 하는 이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놀드는 이제 그 스칼렛 집시에게 그러니까 fly our greetings, fly our speech and smiles.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그 뭐 인사와 우리가 이제 말을 걸거나 웃어도 우리에게서 달아나라. 잠깐만요. 예, 제가 지금 그러니까 혼동을 한 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예, 저는 그 이게 그 이스텐자를 그럼 더 해야 되겠네요. 예, 제가 그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다 마친 줄 알고 있었거든요. 예,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읽었고 이제 그 다음 그 스탠자를 보시면 for strong the infection of our mental strife.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정신적인 이 분열. 음,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그러니까 infectious 그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which though it gives no bliss yet spoils for rest. 그러니까 아무런 그 이 bliss 기쁨을 주지 못하면서 자 휴식을 열망한다. 그러니까 이 mental strife를 이 정신의 그 갈등, 분열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데 자 이런 그 스트라이프에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라이프에서 벗어나서 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And we should win thee from thy own fair life, like us distracted and like us unblessed. 그래서 그 당신이 우리와 그 접촉을 하게 되면 그 당신의 fair life, 그 아름다운 삶을 당신의 빼앗기게 되는 거고 우리처럼 distracted, 그러니까 항상 정신이 없는 어떤 삶의 그 싱글리스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될 테고 우리처럼 불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soon thy cheer will die. 그러니까 삶의 그 쾌활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And thy hopes grow timorous and unfixed. Thy powers and thy clear aims be crossed and shifting made.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스칼로 집시가 그러니까 이 마던 라이프에 걸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 질병에 전염이 되면 어떤 그 증상을 보이게 될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어떤 자신의 이 힘도 그 상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의 목표, 어떤 하나의 그 과업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그러한 그 목표들도 헝클어지게 되는 것이죠. And then thy glad perennial youth would fade. 그리고 지금은 그대가 영원한 젊음을 간직한 채 영국의 그 아름다운 전원을 방랑하고 있는데 그 젊음조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fade and grow old at last and die like ours. 그러니까 결국 너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스칼렛 집시가 그 상징하는 것은 낭만주의 정신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 그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신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then fly our greetings, fly our speech and smiles.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걸어도 뭐 우리가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어도 자 무조건 우리에게서 달아나라. 이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그 두 개의 이 스탠자에서 뭐 이 매튜 아놀드가 그 상당히 그 복잡한 그 지규를 창조하면서 이제 그 스칼렛 집시에게 현대인과 접촉을 피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지규가 그 상당히 이제 복잡한 것이어서 이제 저는 설명을 뭐 굳이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놀튼 그 텍스트에 보시면 이거에 대한 그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 좀 잠시 그 좀 시간을 갖고 좀 시를 처음부터 리뷰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손을 들고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이 시에 대해서 더 질문이 있거나 코멘트가 있으신 분, 그 아놀드의 그 빅토리아사의 비판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 또 어떻게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상당히 그 정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설명을 했듯이 뭐 저의 그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지금 그 아놀드가 비판하고 있는 그 이 빅토리아 사회의 이 모습들이 대부분 이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 그 아놀드가 지적한 이런 그 현대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놀드가 참 그 대단한 통찰력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그 어떤 이 근대적 삶의 양상에 대해 정말 그 탁월한 통찰을 하고 있다. 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 뭐 혹시 뭐 다른 그 코멘트 있으신가요? 자, 그러니까 보통 그 시를 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또 마지막 부분을 읽지 않으면 뭔가 그 제대로 끝낸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자, 이 두 개의 그 마지막 스탠자에서 어떤 그 지교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건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어떠한 이야기냐면 옛날에 여러분 그 이제 카르타고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다이도 여왕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카르타고인들이 그 세운
이 도시 중에 그 타이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그 지금의 레바논에 있는 도시였는데 성경에도 나오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카르타고인들이 세운 그 무역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 그 이 스탠다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 티리온, 그러니까 이제 그 타이어 이 도시의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티리온, 그러니까 이 타이어 이 도시의 사람이 그 에게해 섬까지 가서 이 그 장사를 하다가 이제 그 이 그리스인들의 그 배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에게해에 있는 섬에서 이제 그 상업 활동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그러니까 그리시언 코스터,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탄 배가 이제 그 섬에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티리언은 이 그리스인들을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이 그 그리스인들이 섬에 그 도착을 하기 전에 내가 그냥 저 사람들을 피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 이 배를 타고 이 지중해를 건너서,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이 지브롤터 해협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의 이제 스페인 그 이제 지방으로 가서 이제 그곳 사람들과 무역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어떤 방식으로 무역을 하냐면, 자, 이 티리온은 이 그 스페인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대면 접촉을 싫어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샤이한, 그러니까 그 이 낯선 사람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이 티리온 사람들이 그 이 해변에, 그러니까 자기가 팔고 싶은 그 물건들을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원주민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제 물건들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그 물건 옆에 자기들이 그 교환하고 싶은 뭐 물건을 놓거나 아니면 이제 뭐 금이나 은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물건에 대한 그 가격을 지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몇 번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소위 그 이제 비대면 무역이죠. 그러니까 서로 그 직접 얼굴을 대하지 않고 좀 답답한 방식이긴 하지만 그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외지인과 굳이 그렇게 얼굴을 맞대고 싶어하지 않는 이 스페인 지방 그 원주민들을 존중해서, 그러니까 이 티리온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의 그 무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티리온 이 사람이 바로 그 스칼렛 집시의 비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 에게를 돌아다니고 있는 이 그리스인들은 그 동시대 빅토리아인들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두 연의 내용은 바로 그거다. 예, 예, 여러분 혹시 뭐 이 시에 대해서 뭐 소감 있으신가요? 예, 뭐 이제 저의 이제 개인적인 그 소감을 얘기하자면, 이제 저는 그 이제 제가 학부 때 이제 이거를 그 처음 읽었는데 그때는 그 이제 그 굉장히 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도 막 그 스칼렛 집스처럼 막 살고 싶다. 막 그런 그 막 열망에 막 가득 차가지고 예, 예, 이 공부를 그냥 계속 그 하게 되었는데 근데 좀 나이가 들고 이제 다시 읽어보니까 어, 예, 좀 그때보다는 좀 예, 이제 이상주의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뭐 그래도 뭔가 이제 우리의 마음 한켠에 이제 이런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정말 이렇게 단순한 삶. 그러니까 지금 삶이 이제 너무 그 복잡하고 너무나 많은 그 어떤 요구들 또 역할들에 내가 힘들어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 거미줄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참 그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이런 그 스칼렛 집시의 어떤 단순하고 그 자연을 또 이렇게 즐기는, 그러니까 자연과 정말 그 하나가 되는 그런 삶에 대한 어, 또 열망이 이제 우리 그 모두의 마음 속에 있는 거 아닌가. 예,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스칼렛 집시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자, 그 예, 페이터의 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뭐 저는 그 특히 자, 그 모나리자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뭐 어떻게 읽으셨나요? 예, 한번 모나리자의 그림을 한 번 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 그 파리의 그 루브르에서 모나리자를 직접 보신 분, 예, 저는 뭐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직접 본 적이 있으신 분, 예, 뭐 어떻던가요? 가서 직접 보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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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 그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전부 그냥 다 머리 위로 그 폰 들고 찍고 있고 이제 모나리자가 여기 있잖아요. 또 보신 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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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습니까? 이게 그 펜스가 멀리 이렇게 쳐져 있어가지고 가뜩이나 작은데 잘 안 보여서. 예, 그냥 구글 보는 게 훨씬 낫죠. 예. 예, 또 저쪽에 또 직접 보신 분이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예, 사람이 좀 많아서 예. 20분 기다리지 않고. 그 20분 기다리고 이제 그 뭐 이제 잠깐 보고 예, 나온 거죠. 음. 예, 뭐 정말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 예, 페이터가 참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어떤 자기에게 주고 있는 그 임프레션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언어로 시적으로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어떤 이야기들이 뭐 기억에 남으시나요? 예, 뭐 한 몇 대목을 같이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이 부분 보시면 The presence that rose thus so strangely beside the waters is expressive of what in the ways of 1,000 years man had come to desire.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그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남자들이 열망해온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압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꿈꿔온 어떤 그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이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페이터에게 그렇다라는 것 같아요. 예, 페이터에게.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 내 이상형인가 이게? 야,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 페이터는 자 수천 년 동안 남자들이 그러니까 디자이어 열망해온 어떤 그 이상적인 여성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페미니티 여성성이라는 것이죠. 응? 그러니까 hers is the head upon which 그러니까 all the ends of the world are come. 그녀의 얼굴은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을 그 앞둔 그런 얼굴이고 and the eyelids are a little weary. 그 눈꺼풀이 조금 피곤해 보인다. 그런가요?
뭐 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너무 그 그림이 이제 작으니까 뭐 피곤해 보이는지 뭐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예. 그러니까 it is a beauty wrought out from within upon the flesh.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은 내면으로부터 그 어떤 살갗 위로 그러니까 배어나온 그런 아름다움이고 the deposit little cell by cell of strange thoughts and fantastic reveries and exquisite passions.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무리 그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그러니까 정말 그 이 페이트의 산문이 이 페이트의 언어가 이 사람의 어떤 그 신미주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언어 자체가 아주 그 이 극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거의 그 의미가 좀 희석되는 듯한 그러니까 그 언어의 그 아름다움에 의미가 모호해지는 그런 그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sat it for a moment beside one of those white Greek goddesses or beautiful women of antiquity, and how would they be troubled by this beauty, 그러니까 into which the soul with all its melodies has passed. 그래서 그 모나리자 옆에 그리스의 그 여신들 혹은 그 고대의 그 아름다운 여인들의 뭐 그 조각상이라든가 이 그림을 갖다 두면 이 그리스의 여신들이 이 모나리자의 이 존재로 인해서 그러니까 트러블 될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유명한 대목이 이 대목이죠. 그 모나리자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she's older than the rocks among which she sits. 그러니까 자기가 앉아 있는 그 주변의 바위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살아온 존재 같다. 그러니까 she has been dead many times and known the secrets of the grave. 그 여러 번 죽은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이 무덤의 비밀까지 모두 알고 있다. 이 말은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like the vampire, 그러니까 뱀파이어처럼, 그러니까 흡혈귀처럼 여러 번 죽어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 월터 페이터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뱀파이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하는 그 드라큘라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라큘라는 그 브람 스토커가 1895년에 출간한 소설이죠. 그런데 페이터의 이 책은 1870년에 나왔거든요. 예, 그 이제 브람 스토커가 드라큘라를 쓰기 훨씬 전부터 이 뱀파이어들에 대한 그 전설은 있었죠. 그리고 and has been a diver in deep seas and keeps the fallen day about her. 그러니까 깊은 바다에도 뛰어들어 보아서 그 몰락한 그 나를 이 자기 몸 이 주위에 두르고 있는 것도 같다. 그리고 and traffic for strange webs with eastern merchants and as Leda was the mother of Helen of Troy. 그리고 그 동방의 상인들과 이 웹, 그러니까 웹은 여러분 이제 테피스트리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기한 그런 그 테피스트리를 무역으로 사고 팔기도 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모나리자를 이 헬렌의 어머니인 레다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헬렌 오브 트로이는 바로 그 트로이 전쟁을 야기했던 그 헬레나이죠. 그러니까 영어 그 발음은 헬렌인데 이 헬렌의 어머니가 바로 레다입니다. 예, 레다는 원래 이 스파르타의 왕비였는데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우스가 구름 사이에서 이 레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그 욕정을 품게 되었죠. 예, 그래서 그 백조로 변신을 해서 레다에게 다가갑니다. 예, 그런데 그 레다가 이렇게 그 예쁜 백조가 어디서 나온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쓰다듬어 주었는데 이제 그 순간에 제우스가 그 레다를 겁탈을 해서 임신을 시켰다고 하죠. 그 레다가 그 임신의 결과 알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알에서 헬렌이 태어났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모나리자가 지금 그러니까 레다의 비유가 되고 있고, and as Saint Anne, the mother of Mary, 바로 그 예수를 낳은 그 마리아의 어머니 그 안나와 같다. 그러니까 Saint Anne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물론 이 마리아의 어머니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그 전승에는 그 마리아의 어머니가 앤이라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ll this has been to her birth as the sound of lyres and flutes.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모나리자에게는 하프나 피리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And lives only in the delicacy with which it has molded the changing lineaments and tanged the eyelids and the hands. 뭐 이것도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무슨 말을 한 것 같다라는 건 알겠는데, 예, 이게 한국어로 옮기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그 수준의 그 산문을 구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the fancy of a perpetual life, 그러니까 sweeping together 10,000 experiences is an old one.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그 공상, 열망, 그러니까 perpetual life. 그러니까 이 불멸하는 그 삶에 대한 공상, 그리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이 수많은 경험을 아우르는 이 불멸의 삶에 대한 이 공상은, 그러니까 이 상상은 아주 오래된 것이다. And modern philosophy has conceived the idea of humanity as wrought upon by and summing up in itself all modes of thought and life. 그리고 이 근대 철학에서도 그러니까 the idea of humanity, 그러니까 인간성,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 사상, 그러니까 이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모든 종류의 그 사상과 생활 양식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그리고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휴머니티, 이 휴머니티에 대한 그 생각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그 생각과 생활 양식에 영향을 받았으면서 동시에 그러한 것들을 요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certainly Lady Lisa might stand as the embodiment of the old fancy, the symbol of the modern ideal. 그래서 이 다빈치의 이 레이디 리사는 바로 옛날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온 그러니까 이 불멸의 삶에 대한 이 상상의 그러니까 embodiment, 화신이고 그리고 근대적 관념의 심볼이다.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존 러스킨의 The Slave Ship 그 부분과 이제 비교를 해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그 러스킨이 The Slave Ship을 묘사한 것과 지금 그 페이터가 그러니까 라지오콘다를 묘사한 게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러스킨과 이제 페이터를 그러니까 대조를 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러스킨은 예술이 품고 있는 예술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었고, 지금 그 페이터는 그 임프레션, 그러니까 그 예술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 임프레션을 주는가, 어떠한 그 pleasurable sensation을 주는가, 이제 그거에 그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러스킨이 더 슬랩십을 묘사하는 그 이 산문과 이 페이터가 라지오콘다를 묘사하고 있는 이 산문을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스킨의 그 글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 그 그림이 러스킨에게 주고 있는 임프레션을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스킨도 페이터도 둘 다 그 예술 작품이 그러니까 그 예술 작품의 뭐 어떤 색깔이라든가 또 뭐 모양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하여간 그 예술 작품의 모든 그 요소들이 자기에게 어떠한 임프레션을 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묘사하는데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그 러스킨과 페이터가 상당히 이 대척점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강조하는 바가 달랐던 거지. 두 사람이 그 예술관에서 아주 이 대척점에 있다라고는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강조하는 바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포커스를 두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러스킨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용, 컨텐츠에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이고, 그 페이터는 그 내용보다는 그 예술 작품이 그 순간에 그 모먼트에 나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는지, 어떠한 엑스터스를 주는지, 이제 그거를 주목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 강조하는 바가 다른 거지. 이제 두 사람의 생각이 뭐 아주 많이 다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이 러스킨과 이 파이터의 이 예술론은 뭐 이제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술을 이해하는 방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술에 대해서 어느 뭐 문학 작품이나 혹은 또 음악이나 또 뭐 조각이나 회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술이 나에게 주는 그 감각적인 즐거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그 러스킨과 그 페이터 사이에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균형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컨클루전에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시간이 지금 좀 없는데 예, 이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ccounted number of purses only is given to us of a variegated dramatic life. 예, 그래서 이 다양하고 그러니까 이 드라마틱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만 한정된 그 개수의 맥박만이 우리에게 허용이 되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how many we see in them, all that is to be seen in them by the finest senses. 그런데 자, 페이터의 그 가장 중요한 질문은 가장 큰 질문은 어떻게 하면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이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이 제한된 이 맥박의 개수 속에서 가장 섬세한 감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이 뭐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그러니까 to burn always 그러니까 with this heart a gem like flame. 그러니까 이 강렬한 이 보석 같은 불꽃으로 늘 타오르는 것. 예, 이건 좀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always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always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런 그 예술에 대한 열정, 아름다움에 대한 그 사랑, 이 강렬하고 보석 같은 불꽃으로 늘 타오르는 것. 그리고 maintain this ecstasy. 그러니까 이 엑스터시, 이 환희에 어떤 예술이 주는 그 황홀의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성공이다. 그러니까 물론 다 사람마다 그 인생의 성공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를 텐데 페이터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나오는 말이 참 저희에게도 참 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in a sense it might be even be said that our failure is to form habits. 자, 습관을 형성하는 게 바로 인생의 실패이다. 그러니까 habit. 그러니까 습관을 형성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뭔가 틀에 박힌 생각과 틀에 박힌 생활 방식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그런 그 헤빗을 형성하는 게 바로 인생의 실패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for after all, habit is relative to a stereotype world, and meantime, it is only the roughness of the eye that makes any two persons, things, situations seem alike. 그러니까 우리가 그 habit, 습관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세상을 스테레오타입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에 박힌 세계. 바로 이제 그러한 세계와 습관이 그 관계가, 그러니까 결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관찰에, 우리의 그 감각에 그 스테레오타입가 생기게 되면 그와 함께 습관 역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그 세상을,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그러니까 러프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makes any two persons, things, situations seem alike. 그러니까 두 사람, 두 개, 그리고 이 두 개의 상황을 똑같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비슷해 보여도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사람과 이 두 개와 이 두 개의 그 상황이 다른데, 그러니까 아주 그 미묘한 점에서라도 다른데 그 차이점을 캐치하지 못하고 뭐 똑같네 뭐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습관을 만들게 되면 우리의 감각이 그러니까 러프하게 되어버린다, 무뎌진다라는 겁니다. 예, 이것도 이 부분도 유명한 구절이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not to discriminate every moment some passionate attitude in those about us.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어떤 그 passionate attitude, 열정적인 자세를 매 순간에 식별하지 못하고 사는 것. 그리고 in the very brilliancy of their gifts, some tragic dividing of forces on their ways.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그러니까 생각을 좀 이렇게 많이 해보았는데 뭐 이제 제 그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어느 순간에 이러한 이 forces들이 그러니까 모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면서 그러니까 brilliancy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그러니까 열정으로 빛나게 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다음 순간에는 비극적이게도 슬프게도 그렇게 모여있던 어떤 열정으로 합쳐져 있던 그런 포스들이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뭐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어떤 이 예술에 대한
이 열정적인 자세를 매 순간, 좀 이건 매 순간 이렇게 막 식별하려면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매 순간 아니더라도 이 discriminate 이제 식별하려고 노력을 뭐 해야겠죠. 어쨌든 이렇게 식별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on this short day of frost and sun to sleep before evening. 그러니까 여러분 이 frost, 그러니까 이 설에는 그러니까 sun 태양이 뜨게 되면 빨리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녹아 없어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햇살에 이 햇볕에 서리가 녹는 그러니까 이 짧은 날에 저녁이 되기도 전에 잠에 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어떤 그 예술에 대한 이 열정을 우리가 식별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태양이 뜨면 서리가 녹듯 그렇게 짧은 우리의 인생에서 저녁이 되기도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그래서 with the sense of the splendor of our experience and of its awful brevity, gathering all we are into one desperate effort to see and touch. 그래서 이 말이 참 그 인상적인데, 그러니까 see and touch, 보고 만지도록 정말 그 사력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최대한 많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움이 주는 그 환희를 내 그 짧은 인생 동안 최대한 많이 누려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desperate effort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we shall hardly have time to make theories about the things we see and touch. 그래서 우리가 보고 만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론을 만들어낼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 초반에도 이 페이터는 예술에 대한 그 추상적 관념을 배제하고 있죠. 예술을 어떤 그 일반적인 어떤 추상적인 관념으로 접근하는 것을 이제 배격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그 자세가 여기서 한 번 더 나타나죠. 그러니까 띠어리를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마지막 대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뭐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we are all under sentence of death, but with a sort of indefinite reprieve. 자, 이 말이 뭐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들이다. 그런데 그 선고가 아까 그 집행이 다만 유예가 되어 있을 뿐이다. 얼마나 유예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indefinite reprieve.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의 집행이 언제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페이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생은 그만큼 짧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제한된 시간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필멸의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or our one chance lies in expanding that interval, in getting as many precisions as possible into the given time. 그래서 자 우리의 그 유일한 이 기회는 그러니까 이 기간의 폭을 넓히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뭐 수명 자체를 넓힌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술이 주는 그 흥분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그 인생의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누려보는 것. 이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great passions may give us this quickened sense of life, ecstasy, and sorrow of love, the various forms of enthusiastic activity. 그러니까 위대한 열정은 우리에게 어떤 그 삶에 대한 quickened sense, 이 분발된 그 인식을
준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엑스터시와 그 슬픔에 대한 역시 그 이 인식을 준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인생의 그 열정적인 그 활동들에 대한 그러니까 quicken sense, 그러니까 분발된 그 인식을 준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nly be sure it is passion that it does yield you this fruit of a quickened, multiplied consciousness. 자 그리고 자 이러한 그러니까 분발되고 그러니까 이 증폭된 이 인식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열정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패션,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그러니까 이 뷰티를 정말 내 인생에서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그 열정이 있어야 우리의 그 컨셔스니스가, 우리의 그 인식이 그러니까 쾌큰, 분발이 되고 멀티플라이,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of such wisdom, the poetic passion, the desire of beauty, the love of art for its own sake has most. 그리고 그러한 지혜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한 지혜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the poetic passion, 그러니까 시에 대한 열정이고 또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이고 그리고 예술을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 마지막 문장이죠. 그러니까 for art comes to you proposing frankly to give nothing but the highest quality to your moments as they pass and simply for those moments' sake. 그러니까 예술은 그게 그러니까 as they pass 지나가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에 그리고 오로지 그 순간만을 위해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너에게 줄 거라는 것을 아주 솔직하게 분명히 제안을 하기 때문이다. 예, 뭐 우리가 뭐 이제 중심적인 내용은 다 살펴보았는데, 예, 여러분 혹시 뭐 그 페이터의 그 이 글에 대해서 뭐 코멘트나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예, 뭐 이거는 좀 딴 얘기인데 그 이 컨클루전이 이 책에서 특히 그 영향력이 컸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그 많은 젊은이들이 이 컨클루전을 그 읽고 뭐랄까 그 그러니까 페이터가 좀 생각하지 못한 그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페이터는 그 상당히 그 금욕적이고 아주 점잖은 또 좀 내성적인 그 사람이었는데 그 이 많은 이 젊은이들이 이 페이터의 그 책을 읽고 그러니까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그 이 삶의 양식에서조차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태폐적인 그 신미주의를 추구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 페이터가 내 책이 좀 그 요즘 젊은이들에게 좀 나쁜 영향을 끼치는구나 하면서 자신의 책 그 2판, 그러니까 세컨 이디션에서는 아예 컨클루전을 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생각을 했던 것보다 자신의 그 이 신미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컸던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러스킨과 그 이 페이터의 예술론을 통해서 이 빅토리아 시대에 그 형성된 이 예술에 대한 이 관념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그 예술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우리가 조발표가 있는데, 자, 그 God's Grandeur, 그 조나단 멜리 홉킨스에 대한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하시는 분?
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게 될 김마리아, 박소영 그리고 서익행 켄신입니다. 저희 목차이고요. 먼저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od's grandeur. The world is charged with the grandeur of God. It will flame out like shining from shook foil. It withers to a greatness like the ooze of oil crushed. Why do men then now not wreck his rod? Generation have trod, have trod, have trod, and all is seared with trade, bleared, smeared with toil, and bears man smudge and shares man smell. The soil is bare now, nor can foot feel being shod. And for all this nature is never spent, their leaves and bear's freshness deep down thins, and though the last light of the black west went, a morning at the brown brink eastward springs, because the Holy Ghost over the bent wall blows with warm breath and with bright wings. 네, 이 시는 브랜 맨리 홈킨스가 썼는데요. 1844년부터 1890년, 즉 빅토리아 시대에 살았던 영국 시인입니다. 그는 빅토리아 시대 위대한 시인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는 독특한 언어와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성직자로서 그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생전의 작품을 거의 출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뒤 30년이 지나서야 그의 친구가 그의 작품들을 모아 시집으로 출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업적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는 교양 있는 집안의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그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았는데요. 그 예로 그의 어머니는 런던 의사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았기에 그의 어머니는 음악, 독서, 문학 등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홉킨스의 어머니의 여동생은 홉킨스에게 그림 그리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가족의 영향은 그의 예술 창작 활동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 홉킨스는 그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 고전과 고대 역사, 철학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독실한 영국 국교의 집안이었지만 나중에 그가 종교를 로마 카톨릭으로 개정을 하게 되면서 가족과는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성경 속 시편 148편을 읽고 영감을 받아 자연의 창조와 신을 찬송하는 God's Grandeur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시대적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는 빅토리아 시기에 쓴 시입니다. 빅토리아 시기 영국은 빠르게 발전하고 번영하며 변화와 혁명을 겪었었는데요. 이때 영국은 산업, 기술, 과학 등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영국은 또한 식민주의로 당시 영국이 세계 권력의 중심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또한 여러 위대한 시인들과 작가들이 당시 활동하면서 영국 문학이 번영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당시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설과 같은 이론이 등장하면서 기독교 및 종교에 대한 회의가 존재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홉킨스는 신을 찬양하는 작품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1877년 2차 산업혁명 시기에 쓰여진 시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제1차 산업혁명은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했었는데요. 2차 산업혁명은 사유, 전기, 내연기관 등이 발전하는 시기였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지만 하층민의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공장, 기차, 자원 채굴 등으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고 대기와 물이 오염되고 대시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신의 장엄함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시에서 홉킨스는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장엄함으로 충동되어 있으나 인간이 이를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이 자연을 짓밟고 파괴시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인간의 산업화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비판하지만 신의 은총으로 자연은 고갈되지 않고 자연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를 더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이 시의 주제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인간의 산업혁명으로 인해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은총은 계속되어서 자연은 고갈되지 않고 살아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목을 먼저 보면은 God's Grandeur이라는 뜻은 신의 웅장함 혹은 장엄함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연을 되살리는 신을 제목에서부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행을 보면은 The world is charged with the grandeur of God 해서 세상은 신의 장엄함으로 가득 차 있네라는 뜻인데, 이것은 1년부터 신을 찬송하고 세상은 신의 장엄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행과 3행에서는 shoot fire 아니면 use of oil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foil은 화려함과 눈부심으로 경외감과 위험감을 조성해주는 단어로 볼 수 있고, 오일은 기름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처음부터 눈에 띄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은총이 이렇게 화려하고 눈부시고 경외감도 들지만 처음부터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히 인간 세상에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사용한 비유가 산업화와 도시화를 연상시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업화로 인해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을 의미하는 시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자인으로 넘어가면 Why do men then now not wreck his road라는 시행이 나오는데, 이 시행은 그렇다면 왜 이제 사람들은 신의 회초리 혹은 매를 헤아리지 않느냐라는 뜻인데, 이것은 인간이 신의 권능을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무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행에서는 generations have trod 해서 대대로 짓밟고 또 짓밟았다라는 뜻으로 인간이 자연을 끊임없이 밟고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행과 7행을 같이 살펴보면은 6행에서 먼저 seared with trade, bleared and smeared with toil이라는 시행과 7행에서는 man's smudge, man's smell이라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과 시어에서 상업 혹은 일, 산업화로 얼룩지고 인간의 때가 묻고 인간의 냄새가 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일을 하는 인간으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고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행에서는 The soil is bare now, nor can foot feel being shod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땅은 이제 헐벗었으나 발은 신발을 신어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은 이 신발은 산업화를 의미하고 있고, 이 산업화로 인해서 soil, 이 bare하다고 이제 땅이 헐벗었다고 병들어가는 자연을 표현해주고 있지만, 인간은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자연과의 교감이 끊어져서 이런 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인간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연으로 넘어가면은 And for all this, nature is never spent. 그래서 이 모든 것 반면에 자연은 고갈되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아무리 파괴하고 훼손해도 결코 자연은 고갈되지 않고 있습니다. 2행으로 넘어가면 There lives the dearest freshness deep down things. 해서 모든 것 깊은 곳에 가장 고귀한 이런 자연의 freshness가 살아있으니, 해서 자연 만물에는 신선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결코 고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3행과 4행으로 넘어가면 And though the last lights of the black west wind go morning at the brown brink eastward springs. 요 뜻은 비록 마지막 빛이 어두운 서쪽으로 사라져도 아침은 갈색의 동력 끝에서 솟아오르네 라는 뜻으로, 해가 서쪽에서 져서 없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다시 떠오르기 때문에 해는 계속해서 뜰 것이고 아침도 매일매일 올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연의 비유로 자연은 고갈되지 않고 매일매일 새롭게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연의 마지막 5행과 6행을 보면 Because the Holy Ghost over the bent world brought with warm grace and bright wings. 해서 성령이 따뜻한 가슴과 찬란한 날개로 세계를 품에 안고 계시기 때문이네. 해서 이렇게 자연이 고갈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이 고갈되지 않는 이유는 신이 구분 세계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연과 세계는 신이 안고 있기 때문에 고갈되는 것처럼 보여도 고갈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warm breath는 따뜻한 가슴으로 신의 자비와 은총, 사랑을 의미할 수 있고 bright wings는 찬란한 날개로 하나님의 손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bent world라고 표현되어 있는 구분 세계는 인간으로 파괴되어가는 세계를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형식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형식입니다. 이 시는 전통 중인 이탈리아 소네트 형식을 따르며 ABB, AABB의 CDCD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4행으로 이루어진 소네트로 8행의 옥타브와 6행의 섹스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대부분 약강 오보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강 오보격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음절로 구성된 약강 패턴이 5번 반복되는 형태인데요. 이 시 역시 이러한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구절에서 조금 변형된 리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M and through the last lights of the black west went는 지연적인 약강 오버격의 리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약강 오버격을 사용하고 있지만 스플랑 리듬의 형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플랑 리듬은 홉킨스가 장악한 방식으로 더 자유롭고 변화가 많은 운율 패턴입니다. 현대 자유시의 정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홉킨스는 시에서 복잡한 일상어의 리듬을 담아내기 위해 스플랑 리듬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첫 행에 The world is charged with the grandeur of God에서 리듬이 다양한 강세와 약세로 변주되며 신의 장호함이 세상에 퍼져 있다는 강렬한 감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음법은 반복되는 자음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신의 위험이나 인간의 파괴적인 행동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행의 씨앗, 플랫, 스멜트 같은 구절들이 좋은 예시입니다. 이 구절들은 반복되는 장음과 리듬을 통해 인간의 영향으로 혼란스러워진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교법입니다. 홉킨스는 상교법을 이용해 문장이 다음 행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읽는 사람에게 더 극적인 경험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명령행에서는 주법과 함께 사용해 강렬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행에서는 독자가 그 시대에서 잠시 멈추며 올리브가 압착되는 장면을 반영하고 7행에서는 나서엘에서 주의를 멈추게 하여 인간이 그 땅을 파괴하는 상황을 간주하고 다음 행에 상실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11행에서는 일몰에서 일출로 이어지는 장면을 통해 죽음과 재생의 순환으로 지나고 13행에서는 벤트와 월드를 간주하고 세상의 파괴와 하나님의 돌봄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퀘스천입니다. 이 시에선 시인의 세계의 타락과 단절을 다른 감각 이미지나 형용사 없이 벤트로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시에서 홉킨스는 홀리고스를 언급하는데 삼위일체의 다른 두 인격이 아닌 성령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홉킨스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이러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자연과 인간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석을 아주 잘 해주셨고요. 상당히 풍부하게 소개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홉킨스는 빅토리아 시대의 시인이지만 가장 모더니즘에 가까운 시인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God's Grandeur를 읽어보면 테니슨이나 아놀드 같은
그 빅토리아 시대 시인의 그 언어와는 좀 다른 그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좀 설명이 어려워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느끼실 거예요. 홉킨스의 언어가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다른 그 빅토리아 시대 그 작가들과는 좀 느낌이 다르구나라는 거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보통 그 이 홉킨스를 그 이 빅토리아 시와 모더니즘 시의 그 과도기에 있었던 이제 그런 그 이 인물로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그 트랜지셔널 피겨. 그러니까 그 이 빅토리아 시에서 모더니즘 시로 건너가는 그 트랜지션을 그 트랜지션에 있었던 시인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모더니즘과 예, 다시 말하면 그 빅토리아 시와 이 모더니즘의 그러니까 브릿지 그 역할을 했다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빅토리아 시가 이제 전체적으로 영시가 지금 어떻게 현대시로 변모해 가는지를 우리가 그 남은 학기 동안 살펴볼 것입니다. 자, 홉킨스는 그 정확히는 목사님이 아니고 이제 신부님이었죠. 그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기 때문에 이제 신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 생전에는 거의 작품을 출간하지 않았는데 죽은 다음에 30년이 지나서야 친구가 이 홉킨스의 그 작품들을 출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889년에 죽었잖아요. 그럼 30년 후면 언제인가요? 1920년이죠. 그러니까 1920년경에 홉킨스의 시가 세상에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자 그때는 이미 모더니즘 시대예요. 그런데 이 모더니즘 시인들이 이 홉킨스의 시를 읽고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분명히 그 빅토리아 시대 시인인데 한 30년, 40년 전에 쓰여진 시인인데 마치 우리 시대에 시인이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1920년대 그 당시에 모더니즘 시인이 그 쓴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홉킨스의 시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그 빅토리아 시대 시인보다 모더니즘에 접근한,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어떤 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시인이죠. 예,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제 종교적이에요. 예, 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자, 일행만 그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God's Grandeur. 자, 제목 자체가 alliteration이죠. 그 G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신의 뭐 장엄함, 영광,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the world is charged with the grandeur of God. 자, 그 세상이 신의 이 영광으로 충만하다,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charge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충전하다라는 그 의미로도 이 단어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그 charger 하면 그 충전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휴대폰이 충전되어 있듯이, 그러니까 충전된 그 100% 충전된 이 휴대폰이 전기로 가득 차 있듯이, 그렇게 세상이 신의 그랜저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전자제품이 이 충전이 될 때 그 전기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신의 이 그랜저로 가득하다. 그다음에 it will flame out. 이 신의 영광이 이 불꽃을 발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 어떻게 불꽃을 발하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